이거 퀴즈입니다. 없어? 세금으로 하는 일이 없어? 자, 이거 봐봐요. 다 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한다라는 일단 개념 설정부터 해야 되는구나. 자, 세금으로 한다는 얘기는 개개인이 돈을 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세금, 예산을 통해서 만들거나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건 뭘까? 관여하지 않는 건 뭘까? 택시? 백화점은 확실한 것 같아, 그렇죠? 국가에서 백화점을 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기업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 벌려고 짓는 걸 거예요. 오케이, 백화점. 그다음 가로등은 내 집 앞에 내 돈 주고 가로등 설치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렇죠? 또 공원도 우리 여기 앞에 공원 조그마한 거 있던데 그것도 내 돈 주고 한 적 없죠? 하천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 돈 낼 생각도 없잖아요. 자, 자전거 전용도로, 신호등 고장 났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면 남는 거 뭐 있어요? 백화점하고 하나 더, 택시예요. 자, 여기는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국가에서 짓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들도 있겠죠. 그건 이제 기업이 짓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금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택시하고 백화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이 뭘까? 세금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기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시작.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잠깐 멈춰봐요. 자, 국가는 뭐죠?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에도 세금을 내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까요? 동네? 동네를 조금 더 우리 교양 있는 말로 바꿔볼까? 청 같은 거지. 우리 아까 세무사회하고 어디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서초구청, 그쵸? 지방자치단체가 서초구청 같은 거예요. 서울시청, 서초구청, 동구청, 군청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면 세금을 어디다가 내냐면 나라에도 내고요. 지자체에도 내요. 나라에다 내는 세금은 국세라고 해요.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그러고 지자체에 내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내는 세금은 전국 단위의 어떠한 예산을 사용하겠죠. 그쵸? 우리 막 국방을 운영한다던가 큰 고속도로 같은 거 한다던가. 근데 지자체의 산림 예산은 어디다가 사용할까요? 이렇게 서문여중 와갖고 강의하고 이런 거 다 세금이라. 여러분 나를 만난 게 세금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쵸? 이런 게 다 갑자기 세금을 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쓰죠? 이런 마음이 아니죠? 예, 그렇죠. 이렇게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입니다. 결국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금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이렇게 해야 뒤로 넘어가죠? 이렇게. 자, 차이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좀 쉽게 하십니다. 이번에 여름 지나면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켰더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런 말씀 하십니다. 혹은 물을 막 많이 썼어요. 그러면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전기세나 수도세는 세금일까요? 어디 내는 세금일까요? 지방에? 국세? 자, 전기세하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잘못된 말이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세금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쓴 만큼 돈을 내는, 직접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사용하고 돈을 내는 건 여러분 요금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수도는 수도요금, 전기는 뭐라고? 전기요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세금에 대한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100달러 지폐에 얼굴이 박혀있는 분이세요. 100달러면 얼마일까 여러분? 그 정도 되지, 그쵸? 환율이 지금 거의 1,400원 이렇게 되니까. 자, 13만원, 4만원 정도 되는 미국의 화폐에 찍혀있는 인물이면 거의 우리나라의 신사임당급이잖아요. 그쵸? 자, 이분이 미국이 초창기에 나라가 건국되고 있을 때 나라의 기초를 다지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돈을 무작정 걷자니 누가 내겠어요? 우리 여기 도로 줄 테니까 돈 내놔. 이러면은 누가 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반을 닦은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땡땡과 땡땡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노란색 칸에 들어갈 땡땡과 땡땡은 뭘까요? 잠깐만, 요거 내가 이거 걸까 말까 고민 좀 해볼게. 일단 요거는 워밍업이니까 오케이, 맨 뒤에 하나만 얘기해봐. 맨 뒤에 돈과 음식. 뭐 음식이야. 그 내가 중학생의 수준을 찬 게 맞지? 오케이 여기 앞에 세금 말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습니다. 죽음과 세금 말고는. 자, 인간은 살면서 태어나면 누구나 언제나 언젠간 죽어요, 여러분. 아직 먼 이야기겠지만 그렇죠? 이거 확실해. 세금도 확실한 거예요.
돈을 벌었다? 그럼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실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얘기했던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세금은 확실하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오늘 세금을 배워볼 겁니다. 제가 어저께 사용한 영수증을 좀 여러분에게 갖고 왔거든요. 제가 어제 국가에다가 낸 세금은 얼마인지 한번 볼 거예요. 어제 제가 12월 1일 어제 맞죠? 7시 33분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강의 자료를 준비했죠. 근데 이제 졸리니까 커피를 하나 사 먹었거든요. 자, 카페라떼를 하나를 5,000원 주고 사 먹었어요. 5,000원 주고. 여러분도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다이소라서 가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 안에 세금이 숨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영수증도 안 받아보죠, 요새. 여러분 다 받는 영수증에 보면 나는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사는 것과 동시에 세금도 내고 있어요. 오! 맞아, 누가 그랬어요? 야, 이상한데? 하나의 목소리였는데 두 사람이 소리였어요. 부가가치세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영수증만 보고도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알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알아요? 어디? 부가가치세 안 적혀있는데? 부가세. 여기 있네. 부가세라고 적혀있죠. 얼마? 455원 이렇게. 나는 어제 455원의 세금을 낸 거예요. 커피 하나 사 먹으면서. 자, 그럼 여기서 충격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맨날 내고 있어서 지금 세금을. 자,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이제 부가세라고 해서 여기다가 영수증에 나온 건데, 그러면 이 부가세는 자, 이제 좀 머리 좀 써야 돼요. 몇 프로로 과세한 걸까요? 뭐의 10% 같아? 그렇지, 공급가액이라고 썼지. 사실은 이 공급가액이라는 것이 물건값이에요. 이 물건값의 10%를 여러분은 항상 부가세를 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좀 어딘가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장을 봐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을 봐야 돼서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이거저거 막 과일을 좀 많이 샀어요. 과일을 많이 샀어요. 보면은 뭐 블루베리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아보카도도 사고 사과도 사고 막 이렇게 샀죠? 이렇게 막 샀어요. 그럼 여기에도 세금이 붙어야 되겠지. 맞죠? 자, 얼마가 붙었나 볼까요? 6,866원. 여기 보니까 아까 저랑 똑같이 봤던 것처럼 부가세, 여기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어? VAT가 부가세, VAT 포함 해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좀 앞에 있는 영수증하고 다른 게 부가세 해서 6,800원 내가 낸 건 알겠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부가세는 몇 프로라 그랬어요? 10%. 근데 얘는 지금 몇 프로 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면세라고도 적혀 있고요. 밑에는 과세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지금 면세하고 과세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쪼개져 있고 부가세는 무엇의 10%인 것 같아요? 과세의 10%죠. 그렇죠? 자, 과세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매기겠다, 과세하겠다, 그런 품목을 과세라 그래요. 자, 면세는 뭘까 그럼? 면제하겠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 그래서 면세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어제 장을 보면서 샀던 부가세가 안 붙는 면세 상품은 16만 원이었고 부가세가 붙는 과세 상품은 68,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로 6,800원만 낸 거야. 이런 게 숨어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들 엄마하고 같이 장 봐가지고 영수증을 받으면 한번 꼭 살펴보세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면 부가가치세 안 붙는 것만 사고 싶다. 그럼 세금도 안 내고 좋잖아요. 그쵸? 안 붙는 것만 사고 싶죠? 안 붙는 건 뭘까? 야, 어떻게 알았지? 생활 필수품에는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생활 필수품은 뭘까? 과일, 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농축수산물. 느낌 맞죠? 이런 거 농축수산물 그리고 생필품 그리고 여러분 공부도 세금 내지 말고 하라고 책 이런 것들 면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수증을 받으면 별표가 띵띵띵 붙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별표가 붙어있는 애들은 면세구나, 부가세가 안 붙는구나. 별표가 안 붙은 모든 것 바나나, 우유, 쿠키, 연필, 핸드폰, 옷 전부 과세예요. 부가세 다 붙이고 여러분들 그동안 샀던 겁니다.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집에 계신 남편분이 뭐 갑자기 이제 회가 먹고 싶다는 거. 이 겨울에 회가 왜 먹고 싶은지 이해가 안 돼. 그 회가 먹고 싶다고 어디 나가가지고 회를 한 접시를 사왔어요.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요? 비가세 돼 있지. 자, 사실 여기 적혀있는 비가세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면세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회는 왜 면세일까? 먹는 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 농축수산물 이렇게 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고 날것의 것들은 전부 다 면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팔아 식당에서 이런 건 다 과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밥을 먹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다 붙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하나씩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세금 매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비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살 때마다 세금을 내요. 그렇게 살 때마다 내는 세금이 뭐다? 부가가치세. 몇 프로? 10%. 이번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있는 세금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도 세금이 있어요. 앞에는 소비가 있는 곳, 지금은 소득이 있는 곳. 제가 좋아하는 비유예요. 흥부하고 놀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놀부는 1년에 1억을 벌었어요. 흥부는 1년에 10억을 벌었어요. 와, 흥부 인생 2회차죠, 그죠? 10억을 벌었어요. 자, 그럼 얘네한테 이제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매겨볼 거예요. 자, 하나 넘겨봐 주세요. 세금을 매길 거야.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부가가치세처럼 벌었으면 똑같이 내야지. 너도 10% 내고 너도 10% 내. 그래서 놀부는 1,000만 원을 냈어, 세금을. 흥부는 얼마 내요? 1억. 누가 억울한 것 같아? 진짜? 똑같이 10%인데? 놀부가 억울해? 왜? 쟤는 1,000만 원밖에 안 냈는데? 너무 아까워. 막 미친 거 아니야? 1억을 내다니. 뭐 모르겠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10% 똑같으니까 공평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자, 다음 얘기해볼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야, 놀부야, 너는 10%만 내. 근데 흥부는 너 돈 되게 많이 벌었으니까 30% 내. 그랬더니 흥부는 얼마 냈어요? 3억을 냈어. 좋아? 안 좋아?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흥부는 10억을 벌어서 3억을 내도 7억이나 남았잖아. 하지만 3억이나 낸 거잖아요. 왜냐면 놀부는 1,000만 원밖에 안 냈는데 그러면 내가 학교라도 10번 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건 괜찮지,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이거는 공평한 거 같아요? 3억을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세율 생각하면 또 맞는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 더 봐주세요. 놀부야, 너는 놀고 먹으니까 돈도 못 번 거 아니야. 이거는 페널티, 가상금처럼 너한테는 30%를 매길 거야. 흥부야, 잘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너는 10%만 매기자. 그래서 1억 원. 이건 어때요? 왜 에바야? 놀부는 3,000만 원 냈고 흥부는 1억 원 냈잖아. 흥부가 여전히 3배나 많이 냈잖아. 놀고 자, 원성이 자자하죠, 지금. 원성이 자자하죠. 이게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에다가도 세금을 매겨야 돼. 어쨌든 돈을 벌면 세금을 매기긴 매겨야 돼. 그러면 도대체 1번, 2번, 3번 무슨 방법으로 매기는 게 가장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원칙일까? 이걸 다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그나마 그래, 모든 사람 불만이 있어요. 그나마 합의가 도달하기 좋을까요? 몇 번? 알겠어.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고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거의 비슷하네. 그쵸? 거의 비슷하죠? 제가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 10%로 내는 걸 우리는 비례세라고 합니다. 동일한 비율로 내는 세금, 비례세. 이거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세금 배웠던 이름이 뭐예요? 부가가치세. 걔는 비례세예요. 자, 두 번째 10%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세요 하는 게 누진세예요. 누진세. 누적해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몇 프로까지 세금을 매길까요? 45%가 최고 세금이에요. 그래서 1년에 10억까지 벌면 진짜 45% 갖고 와요. 진짜야. 자, 진짜야. 내가 거짓말하는데 진짜 웅성웅성 되고 있어요, 지금. 웅성웅성. 자, 그런 걸 우리가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작은 세율은 몇 프로일까? 10%지. 아까 부가세가 10%고 그거보다 좀 더 낮아. 6% 정도 괜찮아? 느낌이? 6%? 그거 이제 소득이 조금 적은 사람들이 6% 내는 거죠. 많은 사람은 45%. 그렇게 차등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역진세도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은데. 역진세가 이게 이렇게 세법에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느낌상 역진세는 있어요. 예를 들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노트북, 핸드폰 얘기해볼까요? 핸드폰 막 아이폰 이런 거 하나 얼마예요? 100만 원 하죠.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하죠. 자, 100만 원을 소득이 내가 하나도 없는, 나 떼돈 한 번 못 버는 우리 학생들이 살 때도 100만 원에 부가세 얼마 붙어요? 10%니까 10만 원 붙지. 여러분들 소득이 하나도 없지만 핸드폰 사면 10%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쵸? 근데 흥부가 10억 원 버는 흥부가 똑같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도 10만 원 내는 거예요. 느낌상 역진세예요. 이건 체감상 하나도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10만 원을 내지만 많은 사람도 10만 원을 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체감상 역진세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제도에서 면세가 있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이라도 최소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자. 역진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하나 더 넘어가면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놀부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나 가족이 몇 명이에요? 아내 한 명밖에 없어요. 놀부는. 흥부는 애들이 막 열댓 명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공평함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는가도 따져야 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요즘 이제 저출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그랬을 때 가족을 많이 낳아서 가족을 위해서 돈이 많이 쓰는 사람은 국가에 내는 세금은 조금 깎아줄 필요가 있겠지. 그렇죠,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소득공제와 세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라는 거는 깎아준다는 의미예요. 맞죠? 그래서 소득도 깎아주고 세금도 깎아준다. 그래서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회사 다니시면 연초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항상 2월이 되고 2월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뭐 현금영수증 잘 끊었냐? 엄마 아빠 카드로 잘 썼냐? 아니면 너네 학교에 뭐 나간 돈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의료비는 얼마나 지출됐냐? 기부를 하시면 기부는 얼마나 했냐?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온 가족이 지출한 것들을 모아요. 왜 모을까?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그래야 아빠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는 어쨌든 소비밖에 못 하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학생들이니까. 항상 소비를 할 때 현금 영수증 잘 끊고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고 체크카드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아빠를 도와주는 일이다.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일이다. 알겠죠? 알겠어요? 별로 돕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됐죠?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세금 위에 읽어보세요. 이름이 뭐다?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자, 우리나라에 있는 누진세율은요.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제일 작은 세율은 6%, 제일 높은 돈 제일 많이 버는 10억 이상 버는 사람은 45%,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15%도 있고 24%도 있고 35%, 38%, 40%, 42% 이렇게 구간이 많습니다. 모든 소득의 구간 단계마다 세율이 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직장인들은 이 세율 중에서 몇 프로 정도의 세금을 낼까요? 24% 정도. 조금 많으면 35%. 조금 많으면 35%. 35% 내시는 분은 돈 진짜 많이 벌어요. 15%가 평균이에요. 15%가 평균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연봉이 많이 높으시다. 1억 막 넘었다. 2억까지 간다. 이러면은 24%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반 소득자, 우리 진짜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15%를 소득세로 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적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럼 너네는 얼마를 낼 생각이야 지금? 아니 15%도 많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 대체? 6% 내고 싶어? 6%는 여러분 1년에 1,400만 원 벌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좀 낼 용의도 있어야 돼. 용의도 좀. 알겠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버는 돈에 못해도 10%에서 15%는 세금으로 부담할 사회적 책임을 좀 가지자. 알겠죠? 됐죠? 괜찮아요? 자, 그래도 응답 못하겠어? 그러면 중소기업 한 35%인데요. 좀 잘 나가는 좀. 그렇죠. 중소기업 CEO 아주 좋은 얘기 했어요. 넘어가 볼게요. 야, 내가 이 얘기할지 어떻게 알았지? 자, 물론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은 아니야. 삼성전자 중소기업은 아니야. 역시 기업이 잘 돼야 돼. 이러고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기업이잖아요. 얘네가 2023년도에 장사를 해서 2023년도에 사업을 해서 24년에 이제 세금을 내야 돼. 1년 동안 사업한 거를 세금을 내는 거예요. 빵원을 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빵원을 냈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경제뉴스 보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자가 났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법인세는 회사가 뭐를 냈을 때? 이익을 냈을 때 납부합니다. 적자를 보면 안 내요.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못 낸 거는 1972년 이후 52년 만이래요. 그 정도로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세계 정세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이렇게 큰 우리나라 1등 기업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몇 년생이에요? 2009년. 2009년생이에요? 09년생이에요? 제가 09년에 세무사가 됐어요. 와, 엄청 갑자기 내가 막 너무 나이가 많아 보여? 나랑 동기네. 자,
52년 만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올해는 장사가 좀 잘 됐어요. 24년에는 잘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24년에는 법인세를 많이 낼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세금 낸 거 보시면 올해 실적, 올해가 24년입니다. 올해 실적 반등으로 상반기만 법인세 얼마? 3조. 와, 3조. 세금을 3조. 감도 안 오지. 3조를 냈어. 3조. 근데 이게 6개월치만 3조야. 1년이면 6조. 이야, 얘네가 우리 다 여기는 10%도 안 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네는 3조를 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의 이름은 뭘까?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법인세? 맞아, 법인세. 넘겨주세요. 법인세입니다. 자, 위에 읽어보세요. 회사가 벌 때도 세금을 내요. 법인세. 법인세는 구간이 4가지 구간이 있어요. 이것도 누진세예요. 9%, 19%, 21%, 24% 이렇게 이제 세금을 냅니다. 자, 아까 우리 친구가 한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한 35% 내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은요. 이거는 진짜 실전 지식이야. 이거 아는 중3은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 전국에. 진짜. 자, 세상에 사업을 하는 방식은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2가지 방식. 앞으로 창업할 거면 잘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방식은 내가 그냥 내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동네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 사장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식회사를 만드는 걸 우리는 법인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세인 거야, 이름이. 주식회사가 내는 세금은 법인세고요. 개인들이 사업을 해서 내는 세금은 아까 봤던 소득세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회사 다니면서 월급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개인이 버는 건 몽땅 다 소득세라고 하고 회사, 주식회사가 버는 건 법인세라고 합니다. 자, 아까 친구가 했던 질문에서 한 가지가 빠졌죠. 전제 조건이. 뭐가 빠졌어요?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5% 정도 내나요? 맞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35% 내려면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하면 여러분 느끼기에 세율이 어때요?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조금 적은 것 같죠? 기업들이 사업을 잘해야 우리나라의 세금도 막 6조씩 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법인 세율은 소득세율보다 조금 낮다. 그 정도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더 흥미진진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 주세요. 우리 이제 부모님이 집을 샀어요. 아파트 혹은 주택, 집 이런 걸 샀습니다. 2000년도에 2009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집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 2000년도 이때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가지고 막 비싸고 이럴 때는 아니라서 아파트를 1억으로 샀대요. 와, 진짜 이때 살았어야 했는데 그죠? 1억으로 샀대요. 근데 요즘 어때요, 집값이? 이런 거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15억 말씀. 야, 되게 정확하다. 저 진짜 충격받은 게 우리 이제 언니들한테 가서 강의를 해가지고 요즘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80억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혹시라도 그 친구가 진짜 80억 되는 집에 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안 살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이 동네가 좀 다른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요즘은 서울 아파트가 10억, 15억 우습습니다. 이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진짜 어렵죠. 언제 돈 모아서 살 거야? 세금 10%씩 내면서. 그죠? 24년에 아파트를 20억으로 팔았어요. 자, 이거는 지금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또 물가가 올랐어. 그치? 물가가 올랐잖아. 당연히. 그래도 번 거야? 근데 그거를 그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물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19% 지금은 큰 돈이죠. 자, 싸우지는 마세요. 물가가 올랐지 지금 지금도 큰 돈이죠. 맞아. 저때 1억이랑 지금 1억이랑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산 가치가 올라서 그 차이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무언가를 샀다가 이걸 팔 때 차익을 남기면 이런 걸 차익이라 그럽니다.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양도했다는 건 물건을 판다는 거고 취득했다는 건 물건을 샀다는 거지. 사서 팔 때 차익이 남은 것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19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돼요. 넘겨봐 주세요. 이걸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세라고.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서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여기서 양도만 빼면 뭐예요? 그래서 세율이 똑같은 거예요. 와, 반응이 진짜 좋다.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 말고 내가 뭘 팔 수 있어요? 차. 금 좋아.
좋아요. 맞아. 금도 취득했다가 금도 팔잖아요. 땅, 그렇지, 땅. 또 건물 막 상가 건물 또 못살수 있지. 이게 안 나오네. 사람 팔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 집은 했고 또 뭐? 힌트? 주식 학교? 그걸 뭐라 그래? 주식도 팔 수 있어. 나 주식이라고 외쳤어. 알겠어. 자, 주식이라고 외쳤어. 주식도 팔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사업을 두 가지 종류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종류 있었어? 개인으로 또 법인, 주식회사. 여기에는 주식이 있어요. 주식회사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부모님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삼성전자 주식 샀다가 막 지금 요새 폭락해가지고 난리 나죠. 아버지 기분 안 좋으시지? 아버지 기분 너무 나도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 지금. 폭락하고 막 이러거든? 그런 게 다 주식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양도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것들이 전부 다 세금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양도세가 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법에서 정해둔 것들을 팔 때는 양도세가 붙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짜로 뭔가 생겼습니다. 공짜로 돈이나 집, 땅, 건물 이런 게 공짜로 생겼어요. 그때는 무슨 세금을 내냐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요. 어떻게 뭐 증여 받을 게 좀 많나 봐 여기. 그 가업에 해당하는 거 10년 동안 운영하면은 면제받을 수 있다. 왜요? 얘기한 게 진짜 최근에 이슈가 됐어요. 그거 진짜 이슈가 됐어. 말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누가 운영을 할 거야? 그쵸? 이게 끊기죠? 이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야. 왜냐면 여기에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도 있을 거고 우리 사회의 경제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탱하는 회사인데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이거는 내가 사장님들한테 하는 강의인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하면 상속세를 안 내게 해준 제도도 있는데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일단 개념을 두 가지부터 좀 구분을 할게. 넘어가면 돼. 자,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맞아. 결혼하면 이 집을 너한테 증여하마 하고 과수원을 너에게 상속하마 하고의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중이 아니야. 맞아. 중요 아니야. 맞아요. 누군가 주실 분의 맨정신으로 똑똑하게 맨정신으로 너에게 줄게 이러면 증여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재산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겠죠. 이거는 상속세입니다. 이 용어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상담 오셔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 상속세를 제가 어머니한테 집을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면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게 하시겠다는 얘기야. 어머니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집을 제가 받을 건데 증여세 얼마 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봐야지 맞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용어도 조심해서 써야 돼. 안 그러면 불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엄청난 상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엄청난 상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요건 증여세하고 상속세 세금을 내는 거라 그랬죠. 이것도 공짜로 받았을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세금 내는 건데 아까 부가가치세는 내가 돈을 쓰면 쓰는 사람이 세금을 냈죠. 내가 돈을 벌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냈어요. 회사가 돈을 버니까 삼성전자가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낼까요? 받는 사람이 낼까요? 자, 증여세, 상속세 둘 다 받는 사람이 내야 돼요. 돈을 공짜로 받았는데 당연히 받는 사람이 내야지. 대표적인 이제 이거는 증여세 상속세는 아니지만 공짜로 생기는 돈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로또 당첨했어요. 그치, 복권. 좋겠지. 그럼 복권 당첨됐는데 국가한테 야 세금은 네가 내고 돈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득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건이나 돈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당연히 받은 자녀들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주는 아빠가 아이고 우리 딸 세금까지 내려 그러면 엄청 힘들 텐데 아빠가 대신 내줄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대신 내주는 것도 또 증여가 돼요. 거기 또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나라 진짜가 아니고 나라 진짜가 아니라 당연한 거 돈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 2, 3, 4, 5를 정답을 이제 하나 5개를 얘기할 텐데 요거를 더듬지 않고 5개를 한 번에 얘기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맨 먼저 손드는 사람. 자, 시작하면 맨 먼저 손드는 사람. 자, 봤죠? 자, 시작! 누가 먼저 손들었어? 자, 해봐요. 1, 2, 3, 4, 5 해봐. 부가세, 잠깐만 여기 있어.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오케이. 요렇게 공짜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나 뭐 안 돼? 선물은 괜찮아. 용돈도 괜찮고 세뱃돈도 괜찮아요. 큰 거 받으면. 자,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요겁니다. 자, 나라가 어떻게
할까? 나라가 어떻게 할까? 자, 국세청, 세무서, 그리고 세무사가 모두 다 세금하고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세금하고 관련된 기관이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국세청하고 세무서하고 세무사하고 사실 구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사무실에 전화할 때 거기 세무서인가요? 이러고 전화가 오시기도 하거든요. 자, 요걸 일단 구분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국세청은 국가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국가기관이에요. 요게 이제 세종시 가면 이런 큰 건물이 있어요. 여기가 국세청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큰 건물. 요건 이제 우리 국가기관 국세청이에요. 근데 이렇게 커다란 국세청이 혼자만 있어서는 전국에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각 지방, 각 지자체에다가 다 파견을 시켰어요. 그게 세무서예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방배 세무서도 있고, 저기 강남 가면 역삼 세무서도 있고, 서초 세무서도 있고, 강남 세무서도 있고, 지역마다 다 있어요. 부산 가면 이제 수영 세무서도 있고, 광명 가면 광명 세무서도 있고, 일산 고양 세무서도 있고, 지역마다 전부 다 지사처럼 있는 것들이 세무서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자, 그럼 세무사는 뭘까? 저는 세무사라 그랬죠? 저는 국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서초구청 공무원분들이 공무원이고, 저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나 공무원인 줄 알았어? 야, 너 공무원. 세무사시죠? 그치, 나는 세무사야. 세무사. 고마워. 고맙다. 나는 세무사예요. 공무원, 국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세무사는 뭐냐, 정체가 궁금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숨어 있어요. 이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공공성.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 그게 저죠. 자, 공공성. 자, 뭐가 숨어 있을까? 자, 넘겨주세요. 이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나라 이번에 돈이 얼마 없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세금을 빵원 냈는데 안 되겠다. 국민들한테 그럼 이번에는 더 걷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그에 따라서 세법에 정해진 대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뒤에 학생이 질문했죠. 국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세금을 걷죠? 내가 세뱃돈 받은 걸 어떻게 알죠? 국가가 알 수 없는 거는 못 걷어요. 하지만 법에 따라서 정해진 것들은 세금으로 걷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각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 통장을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돈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무언가 큰 걸 샀어. 주식을 샀다던가 집을 샀다던가 이렇게 샀어요. 그런 건 전부 다 국가에 등록이 다 되죠. 그럼 알 수 있어요. 얘는 돈도 안 버는 애가 갑자기 주식이 왜 생겼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국가가 늘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감시하면 북한이지. 그렇죠? 그렇게 감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적힌 것처럼 성실하게 스스로 잘 세금 신고를 하도록 국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외부에 있는 전문가인 세무사예요. 자, 그러면 이건 약간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세무사는 국세청 편일까? 이제 세금 내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납세자라 그러거든요. 납세자 편일까? 납세자. 나 국세청 편 같아. 납세자. 납세자 편 같아? 자, 세무사는 사실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양다리. 우리 양다리야, 사실. 사실 양다리야. 자, 여기 일단은 국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가 발생하거나 소득이 발생하거나 집을 팔거나 공짜로 막 돈이 생기거나,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정한 신고를 국가에 해야 합니다. 난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내가 집을 팔았어요. 내가 상속을 이만큼 받았어요. 이런 모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앉아가지고 부가세도 몰랐는데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할 거야? 너무 어렵고 계산이 복잡하고 힘들겠죠. 그랬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겁니다. 납세자가 국민이 세무사를 선임해서 말하자면 이 일 좀 해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소송할 때 의뢰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사업하는 기업가들도 아니 회사 나가가지고 일하고 수출하고 제품 개발하고 이러는 거 바쁜데 세금 신고를 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에다가 어떻게 한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의무야. 의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징수하러 집에 쳐들어와? 그 살짝 압류 같은 압류 같은 거 그거 아닌가? 빨간 닥지 마. 문 따고 들어가서 문 따고. 이렇게 우리 국가가 이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체납 처분의 절차를 거칩니다. 뭐 압류를 하거나 돈을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재산을 팔아가지고 충당을 한다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페널티가 부과돼요. 그 의무를 잘 성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당당하게 납세자 권익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납세자 권익이라는 건 뭐야? 세무서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공무원이라고 우리 납세자한테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는 우리 납세자한테 와가지고 세금을 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고 법하고 상관없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우리는 권익을 보호받아야 돼. 그쵸? 그랬을 때 가운데서 하는 역할이 바로 세무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두 단계를 세무사는 지원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가 무리하게 과세를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이제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거 얼마 전도 이틀 전이야. 바로 이틀 전 토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 이제 자기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서 공무원이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한국말로 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갖고 자기가 네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답답할 거 아니야. 공무원도 지금 빨리 세금 내라고 전화를 하는 건데 이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러면 그 내용을 무슨 말인지 납세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통역사처럼 한국말인 건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에 대한 용역과 서비스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저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제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 말씀은 안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하나 세무사고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나는 사업을 개인으로 하고 있다, 법인으로 하고 있다? 왜 법인으로 할까? 그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해서 여러분들만 속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죠?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들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지. 순식간에 잘 아시네. 잘 그렸죠. 그래도 이렇게 막 전화 받는 모습 그려줘.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물려받은 상속세 신고가 일어나면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상담 다니니까 운전도 많이 하고 세법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 맨날 공부해야 돼요. 교육도 듣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화상으로 우리 거래처하고 회의도 하고요. 또 이제 혼자서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도 잘 해야 되고요. 전화도 많이 받고요. 낮에 일을 다 못해가지고 오늘도 밤에 가서 야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아까 어디와 어디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 했어요.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잘 조율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세금은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예산을 세워요. 우리나라에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에는 국가의 수입인 세입, 돈이 들어오는 세입 예산하고 얼마의 돈이 들어올까? 돈 들어오는 건 뻔하지 뭐가 들어오겠어요? 국가에 돈 들어오는 건 뭐예요? 세금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인세가 얼마 들어올 것 같고 소득세 얼마 들어올 것 같고 부가세 얼마 들어올 것 같고 이거를 추정하는 거야. 추정. 이게 이제 세입 예산.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은 국방비는 얼마 써야 되고 뭐 어디는 얼마 써야 되고 교육비는 얼마 써야 되고 이게 세출 예산입니다. 이런 계획을 다 해요. 자, 넘어가 보세요. 어느 중학생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살펴봤어요. 여러분의 하루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약간 초딩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등굣길에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경찰관 누가 월급 줘요? 그 나라에서 준다는 얘기는 뭘로 준다는 얘기야? 세금으로 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과학실로 이동해서 여러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과제를 했습니다. 과학실 도구는 어디서 났어요? 세금. 주민센터에 들러서 할머니에게 알려드릴 정보를 찾았습니다. 주민센터 컴퓨터 이용을 해. 이것도 운영하는 거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가로등이 켜진 골목을 지나서 안전하게 집에 왔습니다. 가로등도 세금. 저녁을 먹고 공공도서관에서 숙제도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세금. 뭐 스카 말고 이런 데 말고. 스카 우리 사장님은 무슨 세금을 낼까?
소득세 내지. 그쵸. 스카 사장님은 보통은 개인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 개인 사업으로 해서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자, 하굣길에 친구들과 공원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공원이 있으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놀지 마세요, 여러분. 위험하니까. 자, 요거 전부 다 세금 지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사용해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도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누리고 있는데 10% 정도 내기 싫어? 아, 그래도 내기 싫어. 아, 설득이 안 되네, 이게 도무지. 10% 정도는 내줘야 한다. 우리가 국민의 의무로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국방부, 보건부, 각 부처에서 살림을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해요. 이건 뭐야?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사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각 부처에서 각각 필요한 것에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어디에 제일 많이 쓸까? 우리나라 예산은 사회복지 많이 쓰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 1년에 총 예산은 얼마냐면 얼마? 650조. 감도 안 잡히지? 감을 내가 잡아줄게. 아까 삼성전자가 상반기에만 얼마 내야 된다 그랬어? 3조. 1년 내도 얼마? 6조. 택도 없지 지금. 택도 없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벌어갖고 세금을 내는데도 택도 없죠. 맞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한 100개 있다 그래도 부족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이거 650조를 지금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냐고. 돈 쓸 때는 이렇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받죠? 자, 용돈을 받았어. 용돈을 받은 건 일단 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세금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쓸까? 교통비도 쓰고 친구랑 떡볶이도 사 먹고 책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사고 뭐 사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써야 되는 돈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용돈. 그쵸, 용돈. 그거는 이제 국민에게 세금을 요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야. 그쵸? 부모님에게 용돈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세금 더 내세요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두 번째는 더 찍어? 지금 창의적이네. 돈을 더, 그치, 맞아. 인플레 위험이 있고, 돈을 더 찍어내서 의미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상식이잖아. 돈이 모자라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세금을 더 내달라고 하거나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필요. 지출을 줄일 생각은 없어? 얘들아, 빌리고 어디서 돈 꼬고 지금 지출을 줄일 생각은 없는 거야. 큰일 날 애들이네, 얘네가. 자,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 용돈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어디서 빌릴 생각을 안 돼, 그러면. 큰일 나요. 빌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국가는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다 너무 싫어해요. 싫어해.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또 써야 될 때는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단 말이야. 사회복지에도 200조 써야지. 행정에도 100조 줘야지. 교육에도 90조. 지금 여기 90조 지금 투입한 거야. 이거 방송시설 만들고 막 이런 거지. 90조 써야지. 국방에도 57조 써야지. 막 이렇게 쓸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 부처들은 자기네 부처의 예산을 더 가지고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부서에 더 갖고 오고 싶으면 우리는 이만큼 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을 열심히 아무리 걷어도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어른이 될 거잖아요. 그 여러분에게도 이제 투표권이 생길 거야. 그럼 투표권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단 하나의 수단이에요. 다른 수단은 어떤 법적인 없어. 악플 단다고 그 의미가 있어? 그런 거 전혀 의미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방향성과 맞는 곳에다가 정책에다 투표를 잘해야지.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필요해. 약한 자들을 많이 도와야 돼. 그러면 세금을 그래도 좀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아니야, 나는 세금 10%도 내기 싫은데 뭔 소리야. 세금은 깎아. 그럼 세금을 깎는 곳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인이 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성실납세 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뭐라고요? 챔피언입니다. 성실납세 하라고 제가 지금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건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 아름다운 얘기 써놨는데 저도 이제 소득을 발생시키니까 세금을 내겠죠. 나는 세무사인데 세금이 내고 싶을까 내기 싫을까? 싫어요. 그치. 좀 그런 건 있어요. 세금을 내기가 조금 아깝기도 하고 맨날 세금 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면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 회비를 내는 거다. 이런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학급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뭐 학급 회비 같은 거 걷잖아요. 우리 선생님 선물을 산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랬을 때 뭐 우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뭔가 뭐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우리 국민의 의무구나. 이 정도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고 있는 월급 생활자 중에서 33%는요,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요. 33%면 거의 3분의 1이지.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본인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들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엄청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래도 부가세나 또 내가 소득을 이왕이면 나는 그래도 좀 세금 더 많이 내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넘어가 볼까요? 자,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찰스 척펀이라는 92세의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10조 원을 기부했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그만큼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 게이츠도 물어보는 이런 분이 있었다 이 얘기인데 좋은 납세자는 그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다? 기부하는 마음. 우리나라에 기부하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좋은 납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저거 얘기해줘야 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건 알죠? 우리 뭐 이 정도는 알잖아. 무슨 의미예요 이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얘기 프랑스어래요. 이게 이제 귀족의 책임감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귀족은 없으니까 어떠한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벌었는데 안 벌었다고 신고를 안 하거나 가짜로 증빙을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넘어가 보세요. 이거 이제 실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우리 현금 영수증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 소비를 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꼭 잘 달라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입니다. 보면은 변호사나 의사 전문직 자영업자라던가 학원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싸게 해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해드릴게요.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세뱃돈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소득이 드러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증빙을 당당하게 요구함으로써 납세 비용을 또 이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상대방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세금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러 왔는데 생각보다 우리 성문여중 3학년 학생들이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듣고 쏙쏙 이렇게 그냥 이해를 쏙쏙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강의할 때 너무 신나고 좀 기운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금을 한 10%는 낼 의향이 생겼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세무사